선생님들도 이렇게 기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다운시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생관을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들 기분을 아주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만들 때 확실히 좋지 않게 만들어야 돼. 육신으로다가도 그 사주의 어떤 전반적 대세가 재생관에 대한 대세, 중심, 관에 대한 재생관에 대한 중심 이런 거에 있어야지. 내가 육신을 갖다 얘기할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더 상황 자체를 호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갖다 가름하는 게 재생관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이 돼야지 사람은 발전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굳이 내가 응용해서 설명되고자 나는 발전하고 내가 발전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번화되는 한강에 산다는 게 재생관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다고 재생관하는 한 팔자의 대세가 재생관이라는 자체는 항상 시대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대적 이슈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시대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재생관인데 근데 내 팔자가 자기의 팔자가 반대로다가 재생관대로 했더니 관설된 이렇게 관인왕한 분이라고 얘기하자고. 인성이 왕한 관설적, 살설적, 관설살설 그러니까 인왕이라고 얘기해보자고. 이걸 얘기했더니 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가 몇몇 있어. 다야 여기. 다야. 저걸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벌써 이미 시대적인 향방 자체에 이슈의 중심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디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일정이라고 하는 약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1900년도 이렇게 마이너스 10년 플러스 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890년도에서 1910년도 그 사이에 재생관형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는 재생관형이라서 인물적 관계로서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인물적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뭔가 사회의 중심축에 가는 그런 쪽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그쪽으로 했을 때 재생관형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인물로서는 가장 세상을 갖다 움직이는 중심에 가 있어야 되니 이제 하나의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잖아요. 순종까지 있죠. 고종 황제 시대죠. 그 시절이. 고종 황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관이라고 했을 때 재생관형이라는 것은 고종 황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재생관형이에요. 재생관형. 근데 선생님들이 그 시절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지금 일본한테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그러는 시절인데 재생관형이 과연 고종황제 옆에 있겠냐? 아니면 친일로 돌아서겠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네? 해보셨나요?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일본에서 온 사람이 누구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죠? 일본인인데 이토 히로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 폭탄 맞은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재생관형은 시대적인 발전을 따르기 때문에 이미 고종황제에서 딱 위정자로서의 어쨌든 그런 변호가 일본을 따를 풍산이 상당히 높아요. 재생관형이라는 자체가. 그게 재생관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그 경영과 경영, 사람과 정치, 경영
이런 걸 갖다가 중심하는 그런 것들이 재생관념이에요. 그래서 고종황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번성한다고 하면 고종황제 측근들의 그때 이제 위정자들의 팔자들이 오히려 재생관념 공산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관인상생형이라고 해서 관인형들은 마지막 황제를 갖다가 지키는 충성심을 보이는 그건 뭐죠? 애국자로다가 남겠죠. 그게 인왕자들이에요. 인왕자예요. 인왕관인이에요. 인왕관. 그럼 여기에 계신 인왕관인 분들은 참 이게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우국충정을 갖다가 나를 해공산이 상당히 높지. 선생님들한테 운명이라는 거에 겁내하지 마라. 운명이라는 거에 겁내하지 마라. 운명이라는 거에 이게 재생관념이죠. 내가 누굴 만나든 어디에 존재하든 재생관념이 주체가 됐으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 환경이 뭔가 발전하고 번성하는 그런 환경에 머물 공산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팔자는. 자기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다 있다. 그렇게 돼. 운명이라는 게 이게 또 내야잖아요. 연월이라는 자체는 연이라는 자체는 연이라는 자체, 월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있죠. 연은 공짜예요. 공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짜예요. 주어진 거라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연은 범접하기 힘든 것이라 해서 만약에 연으로다가 이렇게 돼갖고서 관이 있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공짜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대학교 있잖아. 설렁설렁 공부해도 서울대학교 간다고 이러면 막 팔자가 재생관인데. 근데 서울대학교가 매년 뭐 한 5, 6% 성장을 갖다가 해야겠지. 팔자가 재생관이 됐는데 5, 6% 성장이 되는 학교, 인물 이런 데서만 인연이 되는 게 바로 재생관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팔자가 이렇게 관이 연해서 있어. 그럼 내가 누굴 만나든 이렇게 뭔가 발전하는 환경이 이건 공짜를 했잖아요. 이것도 주어지는 거라 공짜고 이 땅도 있잖아요. 땅도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생관도 이렇게 시에서 재생관에 대한 생각을 갖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생관. 그러니까 내가 약간 노력해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향방이에요.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는. 그래서 일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연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쪽 거는 내가 공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튼 재생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거는 인왕이죠. 살을 설한 인왕이죠. 이건 애국열사죠. 재생관을 갖다가 반대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나는 재생관을 갖다 지향하는 팔자 같은 내가 어디에 가든 항상 중심에 가 있고 중심에 간다는 뜻이야. 그 팔자에 대해서가 이제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결국은 과거 것을 갖다가 인왕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방 자체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고 과거 것을 지켜간다는 뜻이지. 예? 옛날에 이렇게 정도전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드라마를 봤을 때 되게 정몽주 마냥 마지막 고려를 갖다가 새로운 조선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향방 자체를 정도전 같은 경우가 팔자가 재생관에 대한 유형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인성이 왕한 사람이었다면 정몽주가 돼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인왕자 같은 경우가 회사에서 되게 망한 회사 한다고 얘기를 갖다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데 내가 망하는 회사에 간다는 것은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가 가면 갈수록 뭔가 쇠락해져가는 그런 데 있다는 뜻이지 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미 사회적 이슈의 중심을 갖다가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라는 뜻이요. 내가 외국 역사를 굉장히 좋게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설명하면 시대 흐름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뜻이요. 그 인왕이라는 자체가 이미 내가 해야 되는 일 자체 같은 경우가 해야 되는 자체가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이런 분들이 인왕자가들이 대개 목소리를 키우는 것들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 그러니까 옛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현실을 갖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있으니까 목소리는 높이 대 이기지는 말라는 뜻이지. 나는 나이 40대 50대 자기 목소리를 갖다 어느 쪽보다 분명히 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존중했다 했지 자기의 시대적인 물결에서 자기 역할은 대세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갖다 분명히 인식하라는 뜻이요. 지금 그런 대세가 될 수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자 선생님들한테 뭐 재생관에 대한 향방을 갖다가 예찬하는 거 시대적인 향방 자체 인간관계는 가야 될 길이 있다 보면 이게 재생관이다. 재생관이다. 근데 이게 인왕해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자꾸만 이렇게 쇠락해져가고 힘이 없어져가는 이런 거에서 중심에 있다는 뜻이요. 자, 재생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정말 이렇게 재생관 하는데 선생님들이 재성이 항상 관을 갖다 넘어서게 되면 선생님들이 재성이 관을 넘어선 재생관들이 더 허다분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 시대를 볼 때 정치가 힘이 있으면 관이고요. 경제가 힘이 있으면 재성이에요. 툭탁하면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성 같은 경우는 난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에 안 있겠다.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겠다. 미국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들이 흉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애국심에 대한 관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재성이 관을 넘어선 말들이에요. 이미 경제가 정치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국가에 대한 관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재성이 관을 넘어선 거예요. 대개 편제적 발상이에요. 그런 말들을 하는 자체는 편제적 발상이에요. 정제적 발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아무리 정제가 왕해도 관을 갖다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인세 같은 경우가 20몇 프로라 해서 20몇 프로 같은 경우를 갖다 내고서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을 턱이 없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년 내에서 5년 정도는 세 없다. 그리고 공장 앞으로다가 도로까지 내주겠다. 오기만 해라. 그리고 3년 후에서 10년 정도는 세율을 갖다가 12%보다 줄여주겠다. 이런 조건에서 당연히 베트남 가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본사만 옮기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편제적 발상이에요. 재생관. 정제적 발상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이 아무리 정제가 유력해도 정관에 대한 상호가 작용 자체에서 대개 그 우리나라의 관례라는 게 한국인이 한번 태어난 한국인은 한국인인 것이지 미국에 가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 미국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인도 미국인이 되는데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화하잖아요. 한국인이 미국인 됐다, 미국인이 한국인 됐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편적인 요소는 가능해도 정적인 요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라는 어떤 개념에서 그래도 재성이 너무 유력해지면 관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 충분히 그걸 의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런 팔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운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오잖아요. 이렇게 쓰고 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정제운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편제운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왕하니까 이게 완전히 제극인 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올해 편제가 훨씬 더 커. 정제보다. 그래서 정제에서 편제가 확 나눠지네요. 전편제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서 재생관에 대한 동정 같은 경우도 항상 자 왕의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왕의 이렇게 가장 측근으로 다 있으려면 이 관이라는 자체, 재성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쇠해야 돼. 재성이 벌써 한 글자가 딱 있으면 측근 옆에서 또 멀어져. 더. 오부. 멀어져. 일부가 되려면 약간이 있어요. 왕 옆에 머무는 사람 팔자 같은 경우는
관이요. 관하고 동시에 돼. 근데 재성이 있으면 왕하고서 벌써 3보가 떨어지고 재가 왕해지면 또 10보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이게 관하고 재성하고 관계에서 재성이 왕하다는 얘기는 벌써 왕하고 측근으로 해서 이게 몇 미터나 떨어질지 몰라. 재성이 왕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재성관도 좀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서 돕는 사람이 있고 그 측근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를 갖다 아셔야 돼. 재성관이. 그래서 정편제를 좀 구분하고 이 사회에 대한 구조 같은 경우가 사회 구조는